혈관 쓰리고 잡는 밥도둑의 정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국민생선 밥도둑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이 고혈압 진단을 받을 정도로 고혈압은 한국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질환. 이를 해결할 국민생선 밥도둑을 찾기 위해 소문하던 제작진의 눈에 의문의 문구가 포착됐다. 글쓴이를 찾기 위해 서둘러 경상북도의 항구로 달려간 제작진.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이른 새벽, 해조차 고개를 내밀지 않아 어둑한 지금 항구의 시계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거친 바다를 일터로 삼은 사람들의 열기와 갓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과연 어떤 밥도둑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감을 안고 걸어가는 그때 이는 여기요. 멀리서 제작진을 부르는 두 사람. 이들이 바로 두 번째 밥도둑에게로 안내해줄 박영태, 김월랑 씨 부부다. 이른 시간에 항구는 왜 오신 거예요? 싱싱한 재료로 사야 되니까. 새벽에 배가 들어와서 입찰을 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면 일찍 나와요. 빨리 갑시다. 생선 사러. 말을 마치자마자 망설임 없이 어딘가로 질주하는 김월랑 씨. 모양이 너무 작아갖고. 눈에 차는 것이 없는지 또다시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데 안 났네 여기는. 저쪽 거 살까? 하지만 이번에도 탈락. 대체 밥도둑이 어떤 생선이기에 이토록 깐깐하게 오르는 것일까? 잠시 후 들려온 반가운 외침. 샀어. 그녀가 고른 밥도둑의 정체는? 고등어 샀다 얘. 다름 아닌 고등어? 우리나라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생선인 고등어는 살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갖고 있어 구이, 조림, 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 식재료. 게다가 사시사철 즐길 수 있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에 꼽힐 정도인데 그런 고등어를 보다 신선하게 섭취하기 위해 김월랑 씨 부부는 틈만 나면 항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요걸 가져가서 이제 우리 집에 가면 제가 밥도둑을 차려드릴게요. 깐깐하게 고른 고등어로 혈압 잡는 맛있는 밥도둑을 선보여주겠다는 김월랑 씨. 그 제안에 제작진도 함께 집으로 향했다. 고등어 많이 먹었지 우리 클 때는. 우리 엄마가 이제 음식을 주로 많이 했지. 이 동네에서도 좀 우리 엄마가 소문난 손맛이지. 시원한 맛하고 깊은 맛이 좀 있어갖고 지금 먹어도 자꾸 당기는 음식이지. 밥도둑이지. 이렇게 몇 마리 잡아보면 이다가 하면 온 동네 막 이거 이제 갈라 먹고 그 추억의 음식이지. 바다를 곁에 두고 자랐던 부부에게 고등어는 늘 밥상에 올라왔던 밥도둑이었다. 거기에 어머니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밥 한 공기로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고 철 들고부터 먹었으니까 뭐.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그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혈압이 없으니까 여지까지 60 먹어도 나는 덩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지. 제가. 저도 혈압이나 그런 거 아직 약 먹고 그렇진 않아요. 매일 밥도둑 고등어를 챙긴 덕분에 혈압 건강을 자부한다는 김월랑 씨 부부. 실제 이들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과연 고등어의 어떤 성분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준 것일까?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LDL은 낮추고 HDL은 증가시켜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뿐 아니라 동맥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 임상 실험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시키자 혈압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춤추는 혈압을 안정시켜줄 밥도둑 고등어. 배고프다 밥 먹자. 밥퍼서 밥퍼고 같이 먹거라. 과연 김월랑 씨 부부는 이 고등어를 어떤 방법으로 챙기고 있을까? 그들의 식탁을 들여다봤는데 와, 진수성찬인데요? 진성찬 아니고 지금 우리 엄마 손맛이 가득한 음식이지. 오징어 파김치 요거는 회 때 식혜. 오징어 식혜, 미역줄기 메가리 젓갈무치, 요거는 가자미 식혜. 그런데 근데 고등어가 없는데요? 국에 들어있는 거. 고등어가 국 안에 있다? 보통 고등어하면 구이를 떠올리기 마련. 그런데 고등어로 국을 만든다니 생소하기만 한데 동해 쪽에는 다른 데가 비해서 농사 짓는 데가 많이 없잖아. 육고기를 접할 분 거의 적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을 많이 끓여 먹었지. 바다와 인접한 고향에서 자주 먹어왔다는 고등어국. 그 시작은 고등어 삶기다. 그런데 고등어 몸통 사이로 무언가가 보인다? 머리 이어야지 육수가 되는 거지. 삶아 익히는 게 아니라 뼈가 우러나서 육수가 되어서 이제 국을 끓이는 거지. 역시 어두일미. 깊고 묵직한 국물 맛을 위해 고등어를 대가리째 통으로 넣어 30분간 센 불에 끓여내면 진한 육수가 만들어진다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맞지? 소고기 제일 맛있는 것도 맛있다. 육수가 완성되자 머리를 맞대고 앉은 김월랑 씨 부부.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살을 다 부숴야 돼요. 살을 빨라야 뼈가 있으면 걸리잖아요. 살을 또 안 부셔가 하는 동네도 있고 우리는 좀 이래 살을 헛쳐버립니다. 고등어는 장가시가 많은 생선. 남아있는 가시는 먹을 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국물이 탁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고등어살을 발라낸다고 한다. 고등어살 분리가 끝이 나자 곧이어 배추를 삶기 시작하는 김월랑 씨. 배추가 맛있을 테니까 배추 넣고 부추 넣고 우리 엄마 레시피예요. 요거 이제 고등어 살 발서 갖고 이거하고 양념 묻혀 갖고 엮는 거지. 살짝 데쳐낸 배추는 물기를 짜 썰어준 뒤 발라낸 고등어살에 다진 마늘과 된장을 함께 넣어 골고루 버무려준다. 그러고는 고등어를 삶았던 육수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따로 넣으실 거면 굳이 버무려서 안 넣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고기에 간이 배이라고 보는 거고 고기 그냥 엮는 거하고 간이 엮는 거하고 기본 맛이 틀리다고. 끝으로 한 번 더 된장을 넣고 부추까지 추가해 한 소끔 끓여내면 추운 겨울 온몸을 녹여줄 뜨끈한 밥도둑 고등어국이 완성된다. 부부의 추억이 담긴 고등어국. 혈압 관리엔 어떤 도움이 될까? 배추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안정시키고요.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고등어를 곁들이면 고등어의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하고 혈압 관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이중 방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김월랑 씨의 고등어국이 완성되어 가자 박용태 씨가 분주히 어딘가로 향하는데 곧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소금? 소금 아니에요? 소금 요 안에 소금 창고인데 이거 3년 묵은 소금이에요. 강수 싹 빼가 이 소금으로 이제 특별한 고등어 조림을 하려고. 평범해 보이는 소금으로 특별한 고등어 조림을 만든다? 돈 갖고 왔어요. 맛있는 소금 가져왔습니다. 박용태 씨에게 소금을 건네받은 김월랑 씨. 그러고는 소금 위로 물을 뿌린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쓴맛을 제거하는 거지. 그 담백한 맛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혹시나 불순물 있을까 봐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 소금은 물에 적시면 녹지 않아요? 녹긴 녹지만 다 녹지는 않지. 그래 한 1kg 하면 한 600g 남으려나 그래도. 반절을 잃을 네. 정도로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게? 네, 꼭 필요한 과정. 내가 음식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야. 소금 씻기는 김치 등 발효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리 방법으로
소금에 남아있는 쓴맛과 불순물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금 씻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고등어 조림을 만들 시간. 고등어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후 조림에 들어갈 각종 채소들도 썰어준다. 이어 냄비에 고등어를 담아내는데 근데 원래 물을 먼저 깔지 않아요? 저는 물을 안 넣어요. 고등어 자체로만 살리기 위해서 물을 안 넣고 바짝 졸여 먹는 거예요. 고등어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씻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른 재료는 과감히 생략한다는 김올랑 씨표 고등어 조림. 준비한 양념을 마저 넣고 물까지 한컵 둘러 팔팔 끓여내면 고등어의 맛이 온전히 살아있는 밥도둑 고등어 조림이 만들어진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딱 맞지? 되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엄청 맛있어요. 고등어국부터 조림까지 평범함을 넘어선 김올랑 씨표 밥도둑 고등어 활용법. 그 마지막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염제를 해놨다가 양념을 해갖고 였는 거지. 김치 양념을. 고등어로 김치를 만든다? 염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등어 이 생물이 바로 하면은 젓갈처럼 되잖아요. 그냥 먹을 때 식감이 좋아지고. 김치를 위해 배추를 절이듯 고등어 역시 염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고등어의 비린내는 줄어들고 삼투압 작용으로 고등어의 살은 한층 단단해진다고 한다. 이어서 고등어 양념의 2차 작업이 시작되는데 찔금하는 건데 뼈를 삭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고등어 뼈를 삭힌다?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뼈째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되기 때문에 뼈가 이제 물러지는 거지. 고등어 뼈를 삭혀줄 엿기름을 골고루 묻혀준 다음 좁쌀밥 등 각종 양념 재료를 더해 버무려주면 고기 양념 끝이라. 고등어 양념이 완성되었다면 나머지는 일반 김장과 다르지 않다. 빨간 고춧가루 옷 입은 배추 사이로 몰래 온 손님처럼 양념한 고등어를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고등어 김치 만들기 끝. 이거는 한 2달 정도 삭아야 돼. 뼈가 삭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고등어 자체도 숙성이 좀 돼야 돼요. 2달간 숙성 과정을 거친 고등어 김치는 혈압 조절을 돕는 비타민 A 성분이 다량 생성돼 혈압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바다가 선물한 밥도둑, 고등어로 펼쳐진 만찬. 그 덕에 부부는 든든한 속과 평온한 혈압을 모두 챙겨냈다.